정치권을 취재하는 기자들이 취재 후기 전해드리는 기자들의 수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야 출입하는 기자들 나와 있습니다. 국민의힘 출입하는 임혜준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출입하는 구하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구하림입니다. 네, 드디어 어제 여야의 원구성 협상이 끝나고 국회가 개점 휴업 끝냈습니다.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이죠. 2년씩 전반기 그리고 후반기로 나눠서 어디에서 의원들이 활동할지 상임위 배분을 하는데요. 법사위, 행안위, 과방위 같은 쟁점 상임위 위원장을 어느 당에서 가져갈지 이 여야가 길게 줄다리기를 하다가 전반기 국회가 끝난 지 53일 만에 상임위 문을 열고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국회 정상화됐지만 각 당 내부 사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먼저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중징계로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가 된 지 이제 2주일 됐는데 제 느낌상 한 달은 되는 것 같아요. 네, 여당 한 주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이 대통령실 직원 사적 채용 논란이 불거졌는데 이에 대한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의 공식 사과와 해명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장이 컸습니다. 수많은 청년들과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이른바 공시족들 사이에서 권 대행이 비난의 대상이 된 건데요. 이 공무원 시험 합격은 땡땡땡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텐데 유명 공무원 시험 준비 학원의 광고를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패러디한 영상이 돌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권 대행이 사과를 했는데 이 건으로 이 당내에서 권 대행의 리더십에 대한 물음표가 붙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당내에선 이제 2주밖에 안 됐는데 이 당이 이렇게 시끄러워서 되나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심지어 당의 원톱인 이 권 대행이 저래선 되나 하면서 이른바 권성동 리스크를 얘기하는 목소리들이 속속 들리기 시작했는데요. 권성동 원톱 체제 한계가 있으니 비대위를 세우거나 아니면 조기 전당대회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당내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각종 연대설이 있는데 간장, 철권, 김장 이런 신조어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간장, 김장, 철권 말씀하셨듯이 이 모든 연대설의 공통점은 이들이 모두 차기 당권 주자라는 거죠.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또 저렇게 뭉치고 있는 건데 차기 당권을 위한 복잡한 이합집산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최근에 등장한 거는 철권이죠. 철권 뭡니까, 임혜준 기자? 네, 그렇습니다. 철권,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과 권성동 의원의 연대를 일컫는 말인데요. 앞서 말했듯이 권대행 체제 위험하다 이런 여론이 있었는데 안철수 의원이 대뜸 권대행 체제 유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또 사실 지금 우리 집권당에서 여러 가지 지도 체제에 대해서 말들이 있습니다만 일단 저는 의원총회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결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권 직무대행 체제로 안정적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현 당대표의 거취가 결정되기까지는 그것에 대해서는 다른 이견 없이 똘똘 뭉쳐서 가는 것이 정부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네, 보셨다시피 안 의원이 그럼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궁금하실 텐데 안 의원은 어떻게 보면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이 보궐선거로 당선된 초선 의원입니다. 신참인 셈이죠. 당내 입지가 탄탄치 않은 상황에서 조기 전당대회 연다고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을 벌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권성동 대행 같은 경우도 대행 체제를 가능한 오래 유지해서 당권에 도전하고 싶다고 생각하니까 이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철권은 안철수의 철 그리고 권성동의 권에서 두 사람이 생각이 좀 맞았다. 그렇습니다. 이런 뜻이고 김장은 뭡니까 그러면? 김장은 반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보다는 이 조기 전대 필요성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김 의원의 발언도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질병도 사실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면 빨리빨리 수습도 되고 비용도 적게 들고 고통도 덜 생기는데 이걸 이제 자꾸 시간을 놓고 방치하다 보면 나중에 회복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위기 초반에 특히 정권 출범 초기이기 때문에 그런 특단의 위기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거지. 지금 이렇게 비상체제, 비정상적 임시 시스템으로는 역부족 아니냐.
네, 김 의원의 발언 듣고 오셨는데요. 김 의원은 안철수 의원과 달리 4선 의원입니다. 이 당내 지지 기반도 어느 정도 안 의원보다는 잡혀 있는 상태고 지금 전당대회를 열면 본인이 좀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 장제원 의원도 최근에는 권대행하고 불화설을 진화하는 분위기였긴 하지만 권대행 체제가 불안하다고 보고 있는 분위기이기도 해서 김장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장은 김기현의 김, 장제원의 장 두 사람의 생각이 맞았다 이런 맞습니다. 뜻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변수는 이준석 대표가 앞으로 얼마나 존재감을 드러낼지 이 여부일 텐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기수다에서 이 대표가 무등산 등반하고 전국 유랑 이어갈 것 같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 지금은 어디 있습니까? 네, 이 대표가 어젯밤 페이스북에 공개한 사진인데요. 네, 어제 전남 진도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진도 군민들과 함께 야외 버스킹 행사장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대표는 지방선거와 대선 때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공약에 반영했다면서 그 고마움을 우선 노래로 갚겠다, 잊지 않겠다는 글도 적었습니다. 여기 현장에서는 가수 박상철의 무조건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 노래 잘하던가요? 그거는 보시는 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경제가 어려운데 정치인들이 권력 다툼하는 거 국민들은 싫어하잖아요. 이 장외 정치를 하다가 권, 장, 안, 김 이런 당권 주자들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면 이준석 대표가 짜잔 이렇게 등장한다는 계획일지 궁금합니다. 네, 확실히 시기를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서 이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이고 사실 당 차원의 징계 조치도 내려진 상황이라서 숙이곤 있지만 이렇게 전국 순회하면서 민심 얻고 이 지지층 다지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이 당이 어려워질 때 다시 구원투수로 등장하는 그런 모습을 노리는 건 아닌가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네, 당권을 향한 연대는 민주당에서도 본격화가 됐습니다. 8월 28일 전당대회 앞두고 이재명 독주 체제를 막으려는 다른 후보들 움직임 구기자 시작됐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대표 후보자들이 모두 8명인데요. 이재명 후보를 포함해서 이재명 의원을 포함해서 8명인데 이번 주에 가장 눈에 띄는 움직임은 이 주자들 사이에서 이 반 이재명 전선을 형성해보자, 우리가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단일화를 해보자 이런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는 겁니다. 먼저 그제 강병원 의원이 SNS에서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컷오프, 컷탈락 예비 경선 전에 우리끼리 단일화를 하자. 그래서 한 사람, 이재명이라는 한 사람에 의존하는 당이 되지 말고 지금 리더십 위기를 우리가 힘을 모아서 극복해보자라고 주장했고 그 다음에 박용진 의원이 재선 의원들끼리 있었던 토론회에서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스크럼을 짜자. 지금 여기 재선 의원 후보 4명뿐만 아니라 김민석 의원, 서른 의원, 이동학 전 최고위원까지 다 이재명 의원을 제외한 7명이 함께 단일화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공통점이 뭐냐면 이재명 의원이 많은 당대표가 돼선 절대 안 된다라는 그런 공통점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 당 내에서는 어대명이라는 말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다라는 의미인데 이걸 막자는 논의이고요. 또 이렇게 이제 단일화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당 내에서는 후보군들이 각자의 생각을 밝히면서 조금씩 이렇게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이 김민석 의원은 이 컷오프 예비 경선 전 단일화를 하자는 거는 처음 듣는다라면서 약간 거리를 뒀고 이 박주민 의원이나 강훈식 의원도 단일화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간이 너무 짧지 않냐. 오늘 기준으로 지금 닷새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반응들이었고요. 또 서른 의원은 뭐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없이 좀 기류를 지켜보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간 민주당 후보들에게 기자회견장에서 이 단일화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면 출마 선언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벌써 단일화냐. 나는 아직 나의 비전을 밝히지도 않았다. 이런 답변을 하곤 했었는데 좀 기류가 조금은 달라진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이렇게 뭉쳐서 승리하면 정말 파란일 텐데 문제는 좀 쉽지만은 않아 보여요, 상황이. 네, 이렇게 네.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이 정치에서 가장 어려운 게 단일화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 28일 예비 경선 전에 단일화는 조금 현실성이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우선 이 단일화를 주장하는 이 후보군들이 다 반 이재명 텐트를 세우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박주민 의원도 당대표 출마를 했지만 박주민 의원은 사실 친이재명계로 분류가 되는 의원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이 텐트 자체가 튼튼하게 세워질 것인가에 대한 조금 의문점이 남는 부분이 있고 또 무엇보다 지금 97그룹이라고 불리는 재선 의원
들 4명이 다 내가 컷오프, 내가 예비 경선에서 최종 후보가 될 거다라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로 뭉쳐서 단일화를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그제 열린 이 재선 의원들 토론회에 갔는데 다들 이 젊은 리더십을 만들자라는 취지로 모이긴 했지만 칼을 하나씩 갈고 온 것 같았습니다. 영상 준비는 잠깐 보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참여 강훈식 의원님께 좀 아픈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강훈식 의원님의 지지 세력을 86세대다라고 평가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별로 아프진 않은데 이 많은 86들이 지지하신다고 하니까 일단 감사합니다. 우파 쪽은 무조건 뭐 감세고 이렇게 생각하는 틀에서도 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박용진 의원님의 생각이 이 몇 달 사이에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박주민 의원님을 이재명 후보의 런닝메이트라 어떻게 런닝메이트가 되고 어떻게 페이스메이커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패배에 책임이 있는 이재명 후보가 안 나왔으면 좋겠고 라는 얘기 정도 해야 되는데 특정인에게 당내에서 쓴소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 조홍천 의원이 세게 했죠. 자, 이제 마무리해 주시면 될것 우리 같아요. 김혜영 의원 1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네, 질문 시간이니까요. 그때는 박주민 의원께 질문. 분위기가 아주 화기애애하다가 후끈 달아오르는 모습인데 그렇습니다. 저 토론회를 보고 나서 와, 이게 단일화가 어렵겠구나. 하지만 되면 정말 파란이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골리앗,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을 꺾으려면 일단은 이 후보들이 컷오프 통과부터 해야 될 텐데 컷오프 다음 주 목요일이죠. 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이제 예비 경선이 치러지는데요. 지금 8명 후보 중에 최종 본선으로 갈 당대표 후보 3명이 결정이 됩니다. 근데 이 3명을 남기는 기준이 중앙위원 투표가 70%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30% 들어가거든요. 지금 중앙위원 비중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 후보군들 모두 예비 후보자들 모두 전국에 있는 중앙위원들을 찾아서 지금 한 표라도 달라고 읍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앙위원이 뭔지 아세요? 그냥 저도 그걸 물어보려고 했어요. 중앙위원이 뭐 어떤 사람들이 투표를 하는 거죠? 사실 중앙위원회 이제 그 정의는 전국 대의원 대회 수임 기관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인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조금 더 취재를 해보니까 이 민주당이 전국 정당이잖아요. 이 전국 정당의 당 지도부를 이 전국 대의원 대회라고 하는데 지금 이게 없다 보니까 이를 대리하고 있는 한마디로 임시 지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현역 국회의원들과 당의 원로들, 상임 고문들,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시도당 위원장들, 또 뭐 전국위원회에 있는 각종 당의 지도부들이 표를 행사한다. 그래서 한 400명 정도 표가 될 것 같은데요. 최종 명단은 모레 결정이 된다고 하고 또 이 지역위원장들을 비롯해서 중앙위원들이 전국에 있기 때문에 이 후보들이 다 전국을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의원의 경우에는 오늘은 이 봉하마을에 갔고 내일은 광주, 전라 지역을 돌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표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여기에 여론조사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대체 누가 들어갈 것이냐, 최종 3위네. 이건 아직까지도 조금 잘 모르겠는 상황입니다. 네, 진짜 안개 속인데요. 이 구 기자가 설명한 중앙위 투표라는 게 정말 예측하기도 그렇고 실제로 하기도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2016년 당대표 선거 때죠. 이때는 4명이 나왔는데요. 이 추미애, 이종걸, 김상곤, 송영길 이렇게 후보가 있었으니까 3명 중에 1명이 컷오프가 돼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당시에 송영길 전 대표가 컷오프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당대표에 재도전을 했죠. 네, 그래서 이만큼 컷오프를 예측하기가 이만큼에도 좀 어렵다. 뭐 이렇게 당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또 이재명 의원에게 도전하고 있는 한 사람이 또 생각이 나는데 박지원 위원장입니다. 박지원 위원장 출마를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된 거죠. 네,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안 한다기보다는 네, 못하게 못하는 됐습니다. 걸로. 네. 지난 월요일에 민주당 중앙선관위의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후보 등록,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하러 갔지만 자격이 없다라는 이유로 접수조차 거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당일에는 박지원 전 위원장이 굉장히 반발을 했었는데 그 다음 날에 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자기는 할 때까지 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기성 정치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 알았다. 라면서 이제는 민주당의 시간이다. 청년 정치인이 힘을 내야 한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청년 인사로서 어떤 방식으로든 민주당에 힘을 보태겠다. 하지만 이번 전당대회는 출마를 못하게 됐다는 것을 이렇게 사실상 인정하게 된 셈이었습니다.
입당한 지 6개월이 되지 않아서 출마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당의 해석이 있었는데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면서 어떻게든 전당대회에 나오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하지만 이번 주에 이제 그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최근에는 이재명 의원이 상당히 난감할 만한 이런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제 인터뷰를 보니까 이재명 의원이 개항을 공천을 직접 요청했다 이렇게 폭로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박지원 전 위원장이 사실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와 함께 유세를 하고 여성이나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주목을 받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의원과 좀 가까운 사람이라는 인식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방선거를 거쳐오면서 좀 둘 사이가 약간 멀어진 거 아니냐라는 그 추측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자신이 뭐 전당대회 출마도 무산이 됐고 좀 허심탄회하게 이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신은 이재명 의원이 대의를 위한 사람인 줄 알았지만 지금 보니까 자기의 안위를 더 중시하는 것 같다. 그리고 기회주의자라고까지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 크게 파장이 됐던 부분이 지금 이재명 의원이 당내에서 가장 비판을 받는 부분이 전혀 연고가 없는 그 인천 계양을에 그렇죠. 출마를 해서 계양을 국회의원으로 들어왔다는 점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 이제 비대위원장이었던 자신에게 이재명 의원이 직접 전화를 했다. 그래서 이 계양 지역으로 콜 해달라라고 사실상 압박했다라고까지 인터뷰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진실일지는 이제 이재명 의원은 대답을 안 하고 있긴 한데 확인을 좀 해봐야 하는 거긴 하지만요. 이런 발언이 있자 이제 파장이 당내에 굉장히 일고 있거든요. 당시 비대위원이었던 조홍천 의원. 그때 왜 박지원 위원장이 그렇게 이재명 계양을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야 알겠다라는 반응이고 또 지금 반 이재명 전선에 앞장서고 있는 강병원 의원도 이게 믿을 수 없는 일이다라면서 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선 이나땡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하죠. 네, 민주당 내 어대명과 같이 여권 일각에선 이나땡이란 말이 돌고 있는데요. 이재명이 당대표로 나오면 땡큐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래도 대장동 사건이나 이재명 의원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 의원이 등판하면 의원을 정면 겨냥하면서 이 범보수권 결집에 나설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좀처럼 지지도 반등 기회가 없는 상황에서 이재명 의원의 등판이 오히려 국민의힘으로선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반응에 민주당에선 남 걱정 말고 국민의힘이나 잘해라 하면서 이 여야의 긴장감이 상당히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네, 기자들의 수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첫 국회 대정부 질문 열리는데요. 여야가 얼마나 생산적으로 대정부 질문 이끌었는지 그 성적표를 저희가 꼼꼼하게 매겨서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